저는 한민재라고 합니다. 자대 배치받은 지 이제 석 달이 지났네요.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제 군 생활은 어떤 영화의 악몽 같은 장면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끌려갑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발소리 하나 없이 다가온 그림자. 그리고 병장 기운의 낮은 목소리. 한민재, 일어나. 오늘 보초 서야 해. 보초 명령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제 이름이 보초 명령표에 없다는 거예요. 간부들에게 말하려 해도 그들은 고개를 돌리기 바쁩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밤이면 찾아오는 공포와 절망감.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일기장뿐이었습니다. 낡은 노트 속에 제 감정들을 모두 쏟아부었죠. 오늘도 기운 병장이 찾아왔다. 명령표에도 없는 새벽 보초. 왜 항상 나인지 모르겠다. 처음엔 단순한 괴롭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날이 갈수록 제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져만 갔어요. 동기들도 처음엔 제 상태를 걱정했지만 점차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건 각자의 몫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전우 김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민재야, 괜찮아? 요새 너무 안 좋아 보여.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하지만 곧 기운 병장의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도 어김없이 기운 병장이 찾아왔죠. 이번엔 보초가 아니라 창고 정리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혼자서요. 복도를 지나가는 당직사관이 저를 보았지만 그저 지나쳐갔을 뿐이었어요.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기장에 또 한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니, 그건 안 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힘드실 거야. 내가 군인으로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한다면 아버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제 아버지 한기훈은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역 전에는 군 헌병 감찰관으로 근무하셨죠. 늘 강인하고 의로운 분이셨어요. 어릴 적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는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21살 성인이고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제 전투복 주머니에서 일기장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가 가져갔을까? 읽었을까? 하지만 그날 저녁 놀랍게도 일기장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 헬프라인이었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보는 뜻밖에도 제 아버지 한기훈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몰랐을 겁니다. 제 인생이 곧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아버지가 서 계시다는 것도 말이죠. 아버지가 제보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일과가 시작됐죠. 한민재 2등병 면회 왔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면회? 누가?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출장이 잦으셔서 갑자기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면회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 크고 단단한 체격, 군인 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늘 정장 차림이셨는데 오늘은 편안한 면바지에 가벼운 점퍼를 입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늘 보던 따뜻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그 표정은 사라지고 익숙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도시락 가져왔다. 아버지는 말씀하시며 도시락 하나를 내미셨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도시락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 달려가 안겼을 텐데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그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일상적인 질문들 뿐이었죠. 밥은 잘 나오냐? 잠은 충분히 자고 있냐? 동기들과는 잘 지내고 있냐?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제 대답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전사 출신이자 헌병 감찰관이었던 분이니까요. 작은 변화도 감지하는 훈련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도시락을 다 드셨는지 상자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으셨죠. 민재야, 정말 다 괜찮은 거냐?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밤 끌려나가는 일,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밤들,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절망감까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대답에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번쩍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면회실을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투기가 다시 엔진을 가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면회 다음 날부터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대를 살피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신원 미상의 중년 남성이 부대 주변을 서성인다거나 간부들의 차량을 관찰한다거나 심지어 퇴근하는 간부를 따라갔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저는 처음엔 그저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전역한 상관인가 아니면 감찰에서 나온 사람인가. 그 말에 소대장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지난주에 온 면회객 있잖아요. 한민재 이등병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그냥 민간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면회를 오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기훈 병장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민재, 일어나. 오늘은 탄약고 점검해야 해. 저는 묵묵히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기훈 병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야, 너 혹시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시고 전역 전에는 헌병 감찰관이셨어요. 그 말을 들은 기훈 병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그날 저를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까지 잡아두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부대는 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간부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병사들은 웅성거렸죠. 그리고 점심시간 저는 창밖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서 계셨어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 자세는 엄연한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날카롭게 부대를 향해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작전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 작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기훈 병장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간부들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기훈 병장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너 불만 있으면 직접 말했어야지. 왜 일기장 같은 걸 써? 누가 그걸 보게 만들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보초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엔 부대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초소였습니다. 빈 벌판 한가운데 저 혼자만 있는 곳이었죠.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형체는 다름 아닌 아버지셨습니다. 특전사 시절 같은 날렵한 움직임으로 초소 앞에 서 계셨어요. 눈빛은 칼날 같았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등병, 오늘 내 근무표에 이름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그저 아버지가 아닌 전직 특전사 팀장이자 헌병 감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질문은 검사의 신문 같았죠. 기훈 병장이 명령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오랫동안 추적하던 증거를 찾은 사냥꾼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내 말이 필요했어. 아버지는 갑자기 부드러워지셨어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저는 망설였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군대는 엄격한 규율이 있지만 그건 사람을 짓밟으라는 의미가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은 명백한 가혹행위야. 처음으로 제 상황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한번 꽉 쥐셨다가 놓으셨어요. 더는 묻지 않을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넌 평범한 군 생활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점심 직후 부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간부 회의 실시. 1400시까지 회의실로 집합하라. 병사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었죠. 저는 창가에서 회의실 방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정문을 통과해 회의실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반 복장이셨지만 그 걸음걸이는 분명 군인의 것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후 부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고 몇몇 간부들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소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한민재 이등병, 잠시 시간 있나? 소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근무표가 바뀔 거야. 모든 보초는 공식 명령표에 따라 서게 될 거고 특별 작업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줄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소대장님이 사과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녁 점호 후 기훈 병장이 짐을 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둘러싼 것 같았죠. 병장님 어디 가세요? 용기를 낸 동기가 물었어요. 군기 교육대. 기훈 병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군기 교육대. 그 단어는 부대의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곳, 규율을 어긴 병사들이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기훈 병장 같은 막강한 병장이 그곳에 간다는 건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제 침대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 7시 부대 뒤 벤치에서 만나자. 아버지.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자욱한 부대 뒤편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더 이상 위장이 아닌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앉아라 민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설명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내 일기장 그리고 내가 수집한 증거들로 기훈과 몇몇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폭로했지. 어떻게요?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내 동기 중 한 명이 내 일기장을 보고 국방 헬프라인에 신고했어. 그 신고가 내 예전 부대 동료에게 전달됐고 나에게 연락이 온 거지. 아버지의 설명에 숨이 막혔어요. 누가 그런 용기를 냈을까요? 면회 온 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어. 헌병 네트워크로 부대 근무일지, 보초 명령표, CCTV 확인. 그리고 널 직접 만난 후엔 녹음기까지 동원했지.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어제 간부회의에서 모든 증거를 내놓았어. 내 일기장 사본, 불법 보초 기록, 기훈의 음성 녹취까지. 모든 간부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사실을 증명한 거야.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한 아이의 비명을 외면한 사건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밝혔어. 한민재의 아버지이자 전직 특전사 팀장, 육군 헌병감찰단 조사실장이라고.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군대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짓밟는 곳이 아니야. 가혹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군인은 공개적으로 울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한순간에 쓸려나간 것 같았어요. 간부들은 병사들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재야, 내 아버지 대체 어떤 분이셔? 저녁 식사 시간 동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냥 군인이셨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뒤섞였으니까요. 군인이 아니라 전설이지. 중대장도 벌벌 떨었다던데. 다른 전우가 끼어들었어요. 진짜 간부 회의실에서 책상을 내리쳤대. 내 아들을 건드린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을 테니까요. 그분은 언제나 차분하고 냉철했어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증거와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었죠. 그건 과장된 소문이야. 아버지는 그냥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이야.
제 말에 동기들은 실망한 듯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건 저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한민재 이등병 들어와. 중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중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에 관해 말하고 싶어. 중대장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그분 같은 분은 처음 봤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분의 눈빛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지. 중대장님은 회상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군인의 기본을 일깨워 주셨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던 것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중대는 달라질 거야.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 모두 크게 반성했거든. 중대장님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께 전해드려. 아니, 우리 모두가 쓴 사과문이야.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까지.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훈 병장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어요.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훈 병장이 군기 교육대에서 돌아온 건 사건 발생 3주 후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빛은 흐리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죠. 우리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기훈 병장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민재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식당 뒤편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미안하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군기 교육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기훈 병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가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해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증오심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병장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겠죠. 기훈 병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짐작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나도 신병 때 많이 당했어. 그때 생각했지. 나중에 내가 병장이 되면 똑같이 해주겠다고. 그게 군대 문화라고 믿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않은 채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내 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군인이구나. 기훈 병장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 증거를 수집하고 규정에 따라 행동하셨지. 내가 배워야 할 모습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으니까요.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기훈 병장과의 대화 이후 부대는 더욱 평온해졌어요. 간부들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고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이 보였어요. 한 달 후 아버지가 다시 면회를 오셨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으로요. 예약된 면회 시간에 정장을 갖춰 입고 오셨어요. 간부들은 그분을 보고 경례를 했고 병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면회실에서 아버지는 제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움을 청하면 바로 도와주셨을 텐데.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널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성장이 너무 가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바라지 않았지.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보호하고 싶은 그 복잡한 감정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기운 병장도 돌아왔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걱정 마라. 이제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감시의 눈이 있는 곳에서는 부정이 자라기 어렵다. 면회가 끝나고 아버지를 배웅하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훈 병장은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간부들은 병영 문화 개선에 힘썼어요.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태도였습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민재, 너 정말 운이 좋았어.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야. 아버지가 오랜 시간 지켜온 원칙과 진실성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지. 훈련소에서는 관심병사로 불렸던 제가 이제는 모범병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임병들이 조언을 구하는 선임병이 되었고 간부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재야, 부대 내 병영문화 개선위원회에 내가 참여했으면 해. 내 경험이 다른 병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혹행위 방지 및 신고, 체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제안이 실제로 채택되었어요. 내 아버지 닮았구나. 위원회 활동 후 중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모습이. 그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건 제게 최고의 칭찬이었으니까요.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기가 아닌 감사함과 성장에 대한 일기였어요. 이제 곧 저녁이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단순히 나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변화시키셨다. 전설은 군복을 벗어도 여전히 전설이구나.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마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자부심만이 남아있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용기와 원칙, 그리고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녁 전날 밤 제 침대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식 후 부대 정문에서 만나자. 아버지. 간결하지만 가슴 뛰는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무반을 둘러보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자대로 배치받았을 때는 이곳이 공포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추억이 담긴 공간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훈 병장은 이미 전역했고 새로운 병장들은 후임병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일이면 저녁이네. 준호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는 제 가장 가까운 전우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다는 거지. 준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군. 그래, 평생의 교훈이야. 제 대답에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녁식이 거행되었어요. 중대장님이 제게 모범 장병 표창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한민재 병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히 이겨냈으며 부대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표창장을 받으며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뒷자리에 민간복 차림의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웃지도 박수치지도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카메라가 걸려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사진을 찍으시려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축하한다, 민재야.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자랑스럽구나. 저는 참았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면.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넌 내 아들이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지.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 고통받는 걸 본 이상 난 그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 경례를 올렸어요. 민간인이 된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동작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군인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경례에 응하셨어요. 민간복 차림이셨지만 그 자세는 여전히 완벽한 특전사 출신 장교의 경례였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로스쿨에 지원하려고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선택이구나. 법 없이는 정의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은 일들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꼭 가혹행위일 필요는 없죠.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버지는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건 바로 너 같은 사람들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일기였죠. 오늘부로 전역했다. 1년 반 동안의 군 생활이 끝났다. 처음에는 악몽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값진 경험이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은 평생의 교훈이 될 것이다. 진정한 전설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고 난 후에도 빛난다는 것을.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거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고 싶었어요.
전설은 군복을 벗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원칙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